막 닭장 아파트다. 저렇게 옆집이랑 저렇게 가까우면 정말 시끄럽고 소음 걱정된다. 실제로 살아보니까 안녕하세요. 돈 모으는 습관들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머니다람쥐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이 눈부신 이 방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집이 바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임대주택, 청년 안심주택에서 제가 사실 4년째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것저것 모집 공고도 많이 뜨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실제로 임대주택에 4년째 살고 있는 찐 신혼부부의 입장으로 정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유형, 이렇게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찐 후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옆에 다람쥐 눌러서 구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청년 안심주택이에요. 제가 원래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역세권 청년주택이었는데 이제 한 작년 초쯤부터는 아예 청년 안심주택이라고 이름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이거는 그 중에 일부에 불과하고요.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 분양주택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항상 꼭꼭 신청하셔라, 공고가 언제 뜨는지 꼭 확인해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방에서 내가 올라온다거나 결혼을 한다라고 하거나 부모님 집이 아니라 나의 집을 마련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내가 정말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라면 그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임대주택에 저렴하게 들어가 산다면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그럼 그만큼 여기에 살면서 나도 열심히 돈을 모으고 나중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도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다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홈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마이홈포털에 이렇게 첫 화면에 들어가면 먼저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임대주택, 행복주택, 뭐 청년 안심주택 이런 종류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 종류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딱 이 마이홈포털만 일단 즐겨찾기에 추가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홈포털은 국토교통부 LH에서 운영하는 주거비 지원 정책들을 한눈에 정리해 놓은 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 마이홈에 들어가면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알 수 있고 여기서 청년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누르면 나에게 맞는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비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하나하나 나의 조건을 따져보고 자가진단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마이홈에 들어가서 공공주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주택 공급의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하게 공급하는 주택의 형태예요. 우리 집에 내가 들어가 사는 건 아니고 남의 집에 나라의 지원을 통해서 저렴하게 들어가서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별로 임대주택은 크게 8가지, 7가지라고도 하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국가유공자이시거나 이렇게 증빙 가능한 그런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시면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셔서 최대 50년까지 살 수가 있고요. 매입임대주택도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작된 정책인데요. 이것도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형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입주 대상으로 내가 증빙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매입임대주택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저소득에 대해서 증빙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국민임대주택도 보시면 좋습니다. 소득의 1에서 4분위 계층까지로 증빙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 최대 30년까지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소득 기준은 2024년 기준으로 70%에 해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1인 가구이신 분들은 내 월급이 313만 원 이하이거나 2인 가구이신 분들은 43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걸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이란 건 제가 간단하게 월급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내가 만약에 기타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 부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근로소득뿐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다 포함해서 이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참고해서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산 기준은 24년 기준으로 3억 4,50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이거는 1인 가구이든 2인 가구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자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좀 제한을 두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형태였다면 나머지 주택은 우리가 신청할 수 있진 않을까? 나는 뭐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저소득층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고 그냥 월급이 있는 상태인데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어디일까? 이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분들은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클릭해보세요. 이 주거복지지도라는 건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말 전국에 수백 개의 임대주택들이 많이 있다. 이거 보면 되게 막 클릭하고 싶어지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그런 임대주택 뿐만이 아니라 대출 정보나 무이자 지원 그런 정책까지 다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가 진단하는 건데요. 여기 예를 들어서 제가 수산을 한번 가져볼게요. 핑하리고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무주택 상태여야겠죠?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전원 다 무주택 상태여야지 이런 주거지원 정책은 다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제가 구하고 있는 수고,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혼인지 예비부부인지 여기도 나이가 주거나 다 누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전부 해당하는 걸 다 누르시면 돼요. 내가 세대주거 주택 부인 예정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대학생이고, 신혼부부는 아직 혼인신고를 해서 아니긴 한데 예비 포함이니까 이런 것도 다 일단은 넣어보세요. 생애에 대한 숙달부 지금 되어 있지 않고 과거수는 이런 상담을 해볼게요. 이거는 총 다산은 1억 이혼을 하고 한 없음 들어가는 할게요. 이렇게 돌리니까 지금 총 4가지 지원 정책에 대해서 모두 다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플러스를 하나씩 눌러보면 내가 신청할 수 있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 민간임대 이런 정책들에 내가 이만큼이나 다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내가 어떤 공공임대 유형에 들어가서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열심히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이런 보증금이 막 완벽하게 낮고 막 정말 무일푼인데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출 정보도 알아보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들어갈 때 무이자 지원이 가능하다거나 이런 전세대출, 이런 이자 지원 같은 게 막 이자율이 연 1에서 2%로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지원 정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다 들어가서 했었거든요. 금융지원 정책도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고 이외에 기타 주거비 지원 정책이라든지 생활지원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사업들이 서로 다른데 제가 검색했던 부산에서는 이렇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3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살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안심 홈스트라고 해서 스마트 초인종이나 문 열림 센서 이런 보안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품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들도 알려줘서 굉장히 용이한 것 같습니다. 내가 결혼 준비를 한다고 이제 얘랑이랑 둘이 막 돈을 너 얼마 모았어? 나 얼마 모았어? 이렇게 해서 둘이 합쳐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이라는 게 사실 지금 당장은 집값이 또 많이 올라있는 시즌일 수도 있고 몇 억 이상을 막 살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 제가 결혼했던 21년 때만 해도 전고점이 다 21년 7월, 8월 막 이래요. 그때 딱 수도권에 있는 집들을 엄청 돌아다녔었거든요. 그 전고점을 찍던 그 시절에 이 집을 사지 않고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임대주택에 당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혼부부 유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했거나 또는 6개월 안에 예정인 그런 예비부부까지 다 뽑았었어요. 저희는 그때 이제 막 그래 우리 결혼을 해볼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 시즌이었는데 이게 당첨이 되고 나서 혼인신고를 했었고요. 그렇게 신혼부부 유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살면서 느끼는 장점은 우리 예산으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서울 신축 아파트를 저렴한 예산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청년안심주택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이거나 또는 교통수단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남이든 광화문이든 을지로든 진짜 어디로 가든지 빠르게 다닐 수가 있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고 나의 신혼기간을 편리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단점이 있다면 처음에 입주할 때는 막 닭장 아파트다 저렇게 옆집이랑 저렇게 가까우면 정말 시끄럽고 소음 걱정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았는데 이게 실제로 살아보니까 정말 소음이라는 건 이웃 바이 이웃인 거잖아요. 내 윗집에 좋은 분이 살기를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다행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윗분이 굉장히 이런 발소리나 이런 게 거의 들리지 않는 좀 조용한 분들이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저희 그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에 보면 새벽 막 3시, 4시 이럴 때도 막 제발 고성방가는 그만 멈춰주세요. 이 시간에 세탁기 돌리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좀 소음을 유발하는 그런 이웃들
가족들을 만나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내가 나중에 내 집을 마련했을 때도 알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는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자면 이거는 뭐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벽에 못을 못 박는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를 할 수 없다.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은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고 남의 집이잖아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 집이기 때문에 사실 이 집에서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저렴하게 살다가 집을 잘 마련해서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복원할 계획을 가지고 막 주방 등을 막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든지 조금 그러신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본인이 퇴거를 할 때 복원하겠다라는 비용에 대한 걸 가지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집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내 집 생기면 이런 거 해야지 저런 거 해야지 막 즐겨찾기를 엄청 추가해놓고 그런 약간 로망을 더 가지게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이 청년 안심주택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재계약을 하고요. 임대 보증금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달달이 내는 월세가 있는데 비중을 직접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임대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에 월세를 낮출 것인지 임대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에 월세를 높일 것인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을 최대로 늘리는 대신에 월세를 최소로 줄인 상태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할 때마다 이제 월세가 상한선 5% 이하로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여기 입주할 때까지만 해도 월세가 30만 원이었는데 지금 재계약을 2번 진행하면서 이제 33만 원, 35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사실 주거의 안정성을 가지려면 결국은 똘똘한 한 채를 가지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요. 열심히 사는 동시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기회를 저만 알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주변에도 많이 알리고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올해는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주거비를 아끼고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공공성 임대주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답변을 잘 해드리고 저와 좀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또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저의 의견도 한 번 더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이상 머니다람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